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8월 1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제 월요일 날 대체 휴일로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이제 쉬는 연휴 기간입니다. 네. 요즘 연휴면 또 뭐 합니까? 뭐, 어디 밖에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고, 참 연휴가 오히려 더 싫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막 이러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저는 조국 그 씨 부부의 그 정말 그 저는 비뚤어진 부정 모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 또 조국 그 부부 또 그 자녀분들이 받고 있는 뭐 고통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까지 뭐 이렇게 밝혀진 걸로 보면은 참 그게 과연 자녀를 사랑한 것이었을까? 뭐 검찰이든 사법부 판단이 전혀 뭐 사실과 무관하게 전혀 그런 사실 없는데 억울하게 판결을 했을까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니 갑자기 그 제 아버지가 좀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지는 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해서 거기에서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뭐 미군 부대 통역관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제 아버지가 좀 키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좀 오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의감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군하고 약간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다투게 돼가지고 좀 무시한다 이거죠 한국인들을.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어, 낙향이라고 그러죠 흔히 고향으로 내려가는 걸. 그래서 이제 고향 땅 전라남도 나주입니다. 예. 그래서 낙향에서 좀 뭐 혼자 젊은 시절에 좀 뭐 더듬어 보시다가 너는 뭐 하냐 해서 이제 그 나주에 있는 호남 원예 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어 선생을 하면서 이제 교편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조남은 허명욱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천생 직업이 돼가지고 교직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립학교로 또 가시더니 이제 공립학교로 가가지고 공립학교를 가게 되면은 뭐 여기저기 이렇게 1년, 2년마다 이렇게 발령을 보내거든요. 한 군데서 오래 못 있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에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자기 그 자식들도 뭐 일이 있으면 일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 관사라고 그러죠. 네. 그 관사에서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뭐 특별하게 뭐 아버지 일을 도와서 뭐 노동을 하고 뭐 그럴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책 볼 시간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시골 이제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부러운 존재였죠, 시골에서는. 음. 그래가지고 뭐 시험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전교 1등을 했어요, 시골에서. 뭐 그것도 뭐 2등하고 뭐 평균 뭐 10점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독보적으로 1등을 했죠.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나를 의심을 하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가 혹시 그 시험 문제 다 갖다 주냐? 이렇게. 음, 제 아버님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장 아들이라고 어떤 특혜 막 이렇게 내비치는 거에 대해서 몹시 경계를 하셨어요. 한 번은 뭐 제가 1등을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뭐지 그 채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하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검토를 시킨 적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면에서 제 아버지는 좀 공정을 굉장히 그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저도 학교 다니면서 야, 네 아버지가 시험 문제 갖다 주냐 막 이런 의심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저를 그 광주로 전학을 시켜주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숙방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단연 1등을 하다가 광주 동성중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그때 처음에 와가지고 그 시골 1등이었는데 동성중학교에서 전교 60등을 하더라고요. 아, 참 시골 뭐 시골지 도시지 하듯이 그때 당시에 저는 시골에서 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낚시도 다니고 막 여기저기 같이 그렇게 어울리고 다녔던 하나의 그 시골 소년이었죠. 도시에 와서 뭐 그 친구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과외라는 걸 하더라고.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과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 선생이 안내해 준 것에 따라서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뭐 그 정도였죠. 그리고 그 당시 뭐 이렇게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건 잘 사다 주셨어요. 예, 책 같은 건 잘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과외라는 걸 광주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 공부가 효과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찾아서 했을 때하고 또 과외라는 것을 받으니까 그 차이가 나더만요. 예. 그 중학교 이제 3학년 느닷없이 시골에서
광주로 전화 와가지고 3학년 때, 그 중학교 3학년 때는 조금 뭐 전교 몇십 등 정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와가지고는 조금 공부 도시 그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저도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전교 1, 2등도 했어요. 뭐 스테디하게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반짝반짝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때가 아마 공부로 따지면은 제가 제일 피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좀 실력도 안 되지만 서울대 법대를 이제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그때 입시 학원이었던 종로학원에서 이제 재수를 했었죠. 또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그 친구들로부터 의심을 받더라고요. 뭐 저는 뭐 별로 개의치 않았고 아버님 자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히려 더 조심하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저는 조국 그 부부의 지금 최근에 이런 걸 보면 그것이 자녀에 대한 어떤 비뚤어진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 딸만 둘을 키웠는데 큰딸이 이제 그 컴퓨터 공학과를 다녔어요. 지금 졸업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이과다 보니까 뭐 문학적 소양을 이제 그런 또 그 필수가 아닌 선택 교양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그 교수의 그 과제가 어떤 책을 하나를 읽고 이제 그 독후감을 좀 써오라는 게 과제였어요. 제 딸 키운 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그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뭐 독후감 발표하라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또 그 대학에 업무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바쁘면 그 책 내가 읽어주고 독후감 내가 그 요약 정리해줄게 한 거예요. 책 하나를. 그리고 이제 그 독후감 제가 써준 게 있어요. 대신. 뭐 딸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뭐 학교에 제출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책 전체에 쭉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 이렇게 참고해서 네가 알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저는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대피를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학점은 과 학점은 C 학점 나왔더라고요. 저도 참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과연 자식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과연 이것도 하나의 그 공정을 제가 한 행위가
그렇게 입안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부부의 그 참 자녀 사랑이 과연 그게 자녀 사랑인지. 제 아버지는 저한테 길은 안내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불공정한 어떤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도전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요즘은 우리 때는 그냥 어떤 공부 과목이 있으면 공부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스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봉사활동을 했던 흔적이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인성과 사회성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런 스펙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에 있으면 뭐 그거 하나 끄적끄적 인턴 증명서 하나 모르겠습니다. 별로 죄의식 없이 뭐 그게 필요해? 그거 하나 써주지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어떤 서로 공정한 대등한 이런 조건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간다는 것은 그건 이제 벌써 그 페어플레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참 보면은 제가 딸아이 덕후가 한번 책 하나 해줬던 것도 참 정말 죄스럽네요. 제가 생각. 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과제가 그 독후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정리 좀 해줬던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인가 자녀 사랑의 그 한계가 그러한 공정한 경쟁을 깨뜨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뭐 과제들이 많다고 그래서 뭐 내가 한번 좀 도와줄게 하고 한 건데 그 본인한테 내린 과제를 제가 대신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조국 부부들의 그런 어떤 여러 그런 것들은 정말 그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인지 자녀에게 어떤 편법과 어떤 요령 이런 것만 가르친 건 아닌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갑자기 제 아버님 얘기도 나오고 또 제가 제 딸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뭐 말을 정확하게 요점 정리를 좀 한다면 우리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입장 아닙니까? 어느 부모나.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그런 어떤 요령,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도전하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뭐 이러한 사회성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생각에 뭐 또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령 피우는데 우리 자식이야 그렇게 어?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이런 뭐 반칙과 태클 이런 것 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사회적 풍토가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 한번 떠들어 봅니다. 예. 아이고 뭐 휴일 잘 쉬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